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큰 주제인 비틀다이죠. 다문화라고 하는 다문화 담론을 한번 비틀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일까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자, 귀화자 등등을 포함하여, 유학생도 포함되겠죠? 포함하여 외국인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150만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50만이라는 숫자는요, 어느 정도 될까요? 100명 중에 3명입니다. 즉, 전 인구의 3%. 자, 그러면 100명 중에 3명이 외국인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다문화 사회이고 우리는 다인종 사회이고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순혈 사회가 아니고 또 결혼 이주자들이 15만에 달합니다. 결혼 이주자들 15만에게서 아이들이 태어나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다문화 자녀,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 이런 말들로 부르고 있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문화 가정, 다문화 자녀, 가족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다문화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문화 반대 카페, 저는 다문화 싫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정작 다문화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다문화를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갖게 됐죠. 저는 한 전시를 가서 보게 됐습니다. 2012년이었는데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렸던 내 이름은 마포포 그리고 김하나라고 하는 전시였습니다. 마포포라는 이름은 미얀마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이 원래 자신의 이름이고요. 김하나라고 하는 이름은 한국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전시는 한국에 결혼 이주를 해온 여성들이 자신의 고국에서 어떤 문화들을 가지고 왔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가를 이야기해주는 전시였고, 여기 마포포라고 하는 분은 이 전시의 초빙 큐레이터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시에 가서 저는 열심히 전시를 봤죠. 보면서 한 가지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다문화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의미고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이 높아지는 훌륭한 국가로 가는, 좋은 사회로 가는 좋은 가치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전시에서 어떤 영상을 통해서 한 여성 이주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다문화란 말을 싫습니다. 저는 다문화가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배려를 가지고 좋은 의미로 다문화라는 말을 쓰는데 정작 그 말의 지시 대상, 그 말을 듣는 이주자들은 왜 이 말을 싫어할까? 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우리가 다문화 자녀,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 그럼 다문화 인간, 다문화 땡땡 이런 게 있는 것일까요? 라고 말하는 순간 한국인과 외국인, 한국 문화와 다문화 사이에 경계를 긋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즉, 여러 문화가 있고 그 안에 한국 문화와 다른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다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문화 인간도 있고 그냥 인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려와 선의로 사용하는 용어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낙인일 수 있겠다, 사회적 낙인을 찍는 행위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는 장애우라는 말을 잠시 썼던 적이 있습니다. 장애우라는 말은 지금은 틀린 차별적인 용어입니다. 왜일까요? 장애우라는 말을 왜 쓰면 안 될까요? 장애를 가진 분들, 즉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정체성의 하나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우라는 말은 비장애인이, 즉 정상인이 항상 친구를 해주어야 하는, 항상 도와주어야 하는 온정적인 시혜의 대상으로 이 사람들을 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우라는 말을 더 이상 이제 쓰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저는 다문화라는 말도 마치 이런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인종차별 국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2015년에 UN 인권이사회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특히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니 이것을 시정하시오 라고 권고합니다. 물론 유엔이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의 권고는 권고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에서 이런 권고가 나온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또 몇 년 전에 이런 예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이라는 곳에서 아프리카 출신의 예술가들을 초청하여서 이 사람들의 예술 행위와 또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1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예술가들을 초청했는데 그 초청한 예술가들에 대해서 턱없이 낮은 임금과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60만 원의 임금과 또 너무나 열악한 숙소를 제공했던 것이죠. 거기서 초청된 예술가들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하여 인권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인종차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국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또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다문화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무슨 다문화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또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한다면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참 훌륭한 시민이십니다. 이런 의식이 너무나 잘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다문화주의, 왜 한국의 다문화 담론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리도 무력한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왜 조장하는 측면까지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왜 인종주의를 막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한국의 다문화주의는요, 국가가 위로부터 아래로 시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주민의 권리, 이주민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를 아래로부터 건져 올려서 이주민의 권리를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그 정책의 내용은 결혼 이주자들에 대한 주로 동화 정책, 사회 통합 정책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말하자면 그 이외에 소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말 힘이 없는 약한 소수자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문화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비틀어서 봐야 된다. 그대로 우리가 그냥 좋은 의미, 나는 다문화 이런 걸 잘 알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박한 의식을 가지고는 가지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문화주의란 건 대체 무엇일까요? 다문화주의는 정말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그 자체로? 그런 질문을 다시 해볼 수 있죠. 다문화주의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르게, 그러나 같게 대하기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일견 모순되어 보이죠. 다 달라요. 다 모두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적인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다른 것을 어떻게 같게 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는 정치 원리이고 철학입니다. 원래 다문화주의가 나온 배경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라는 국가는 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과 프랑스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섞여 사는 국가입니다. 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더 많죠. 프랑스에서 온 이민자들의 문화적 다양성이 어떻게 하면 다수자들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인정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나온 정치 원리가 다문화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자유주의의 원리만으로는 그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
소수자들의 권리를 다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보완하는 원리로 나온 원리가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주의의 또 하나의 뿌리는요, 영국의 식민 통치에 있습니다. 영국은 아시다시피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렸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죠. 영국이 제국의 지배를 할 때 제국의 지배 대상이 되는 주민들에 대해서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두는, 즉 동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온존하고 방치하는 그런 통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가 분할 지배,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통치의 맥락이 또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는 그 자체로 옳거나 그 자체로 나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문화주의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얼마든지 고찰해 볼 수 있는데요. 또 비판적으로 보자면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정체성을 굉장히 고정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고 김치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김치를 먹는 것은 오래전부터의 전통이고, 그렇게 고정되게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항상 흘러가는 것이고 항상 혼종, 섞여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가려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은폐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의 가치에 집중하다 보니 소수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속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더 고민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문화적인 다양성이라는 것이 쉽게 상품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돈을 꺼내서 무언가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신기한 물건, 새로운 물건, 지금까지의 물건과 다른 물건이 있을 때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주 다양한 상품들을 소비하는 것처럼 문화적인 다양성 자체도 소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경기도 안산이라는 곳이 있죠. 경기도 안산은요, 원래 한국에 이주해 들어오기 시작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 모여 살던 곳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그 지역이 다문화 특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본 투자가 되고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겠죠? 집세도 올라가겠죠? 원래 살던 사람들은 더 집값이 싼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그곳은 마치 미래의 이태원처럼 될 곳으로 보이죠. 깨끗하게 정비된 곳에 에스닉 레스토랑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 어떤 새로운 음식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쉽게 다문화라고 하는 것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문화를 소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언가 이 다문화라는 말로 불리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 그런 말을 싫어한다는 것, 그것이 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을 한 걸음 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또 문화를 너무 고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문화라는 담론이라기보다는 다문화가 아니라 이주민의 권리, 인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다문화주의에서 요구하는 윤리, 다문화주의가 행동의 윤리로 요구하는 것은 관용입니다. 그런데 관용이라는 가치는 매우 소극적인 가치입니다. 관용이 처음에 태어난 역사를 보면요, 16세기에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사회가 카톨릭으로 일원화되어 있던 사회에서 새로운 신교가 등장하고 카톨릭과의 통일성이 깨지게 됐죠. 종교가 다르다는 것,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같이 살아야 하지만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할 때 나오는 원리가 관용입니다. 싫지만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죠. 싫지만 용인하는 것입니다. 시혜적으로 그냥 눈 감아 주는 것이죠.
그런 소극적인 가치인 관용을 가지고는 저는 이 다문화의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용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 인권이라는 문제로 풀어야 하는 것이죠. 관용은 항상 조건부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언제나 불관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걷어들일 수 있는 거죠. 안전하지 않다, 위험해진다, 저 사람이 테러리스트다라고 하면 언제든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관용이라고 하는 가치의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끝내고 싶은데요. 이 포스터죠. 이 포스터는 유럽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만든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반인종주의 단체에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인, 유럽인, 아시아인의 뇌가 전부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죠. 또 어떤 한 그룹의 뇌만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간의 뇌를 가지고 뇌의 크기 혹은 주름의 크기를 가지고 인간의 우열을 따지고 지능을 따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19세기에 인종주의가 한참 맹위를 떨칠 때 인종주의를 이론화시키고 과학적으로 합리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이나 아시아인들은 유럽인들이나 백인에 비해서 열등하다. 뇌의 크기가 작고 이렇게 이야기, 두개골이 어떻게 생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비튼 거예요. 비틀어서 좋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다 똑같다는 거죠. 현생 인류는 모두 호모 사피엔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조건 이런 것은 사실은 같다는 것입니다. 인종이라는 개념이 생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라는 것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러나 당신이 만일 다른 사람들을 근거 없이 차별하고 이주민에 대해서 그들을 나와 다르게 대하고 차별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뇌가 작은 정말 동등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다문화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틀어 보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다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주민의 인권을 이야기해야 하고 또 관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 이야기에 대해서 권리 담론으로 또 관용이 아니라 인권 담론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가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